이번 시간에는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물품선정위원회는 유치원, 각급 학교, 교육청, 직속기관 등 경기도 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서 물품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매 대상 물품을 선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사례를 통해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볼까요? A교육지원청 사업 담당자와 계약 담당자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학교행정지원과 나사업 주무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금액이 좀 커서요.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여쭤보려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미리 방문하시고 상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산액은 얼마쯤 되나요?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물품 종류는 3가지입니다. 혹시 세 가지 물품이 모두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나요? 컴퓨터와 모니터는 2,500만 원이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화상 카메라와 마이크는 900만 원인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600만 원은 문구류 소모품이에요. 그렇다면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구매 대상 물품을 선정하셔야 하는데 문구류 같은 소모품은 물품 선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어요. 즉, 소모품을 제외한 조달, 비조달 물품에 대해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막상 물품선정위원회 명칭은 많이 들어봤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렇군요. 물품 선정위원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도 나사업 주무관처럼 추정 가격 1천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떤 물품을 사야 할지, 어떻게 물품을 선정하여 품위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침 자료를 통해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대상. 물품 선정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서 1회 납품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 가격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물품에 있어서 추정 가격은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1회 납품 총액을 판단할 때 면세 품목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 품목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물품 선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단, 복사용지, 문구류 등 소모품은 1회 납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도 물품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회 납품 총액 추정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물품 중에서도 방송장비 또는 공기순환기와 부속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체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물품 선정 평가 방식 중 추첨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추첨제란 물품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물품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대상 여부, 평가표 작성의 판단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과 2번은 각각 조달, 비조달 단일 품목으로 추정 가격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3번부터 5번까지는 각각 조달, 비조달 두 가지 품목이 혼합된 경우로서 A와 B 품목의 합계가 추정 가격 1천만 원 이상이므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추정 가격 1천만 원 이상 물품이 없으므로 평가표 작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례 6번과 7번은 각각 조달, 비조달 단일 품목으로 추정 가격 1천만 원 이상이므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표 표준안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품목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에는 앞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단일 품목 추정 가격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평가표 작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품선정위원회의 역할. 다음으로 나라장터 등록 여부, 금액 기준, 계약 방법에 따라 물품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 중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한 소외 계약 일반 제품과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 3자 단가 일반 제품의 경우 선정 결과에 따라 납품 업체가 바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 중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한 수의 계약 추천 제품,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 계약과 입찰, 나라장터 등록 제품 중 조달 3자 단가 추천 제품,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의 경우 선정 결과에 따라 납품업체가 바로 결정될 수 없으며 추천, 견적서 안내 공고, 입찰,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등
추가적인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실무. 이번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흐름과 실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의 추진 방법은 물품선정위원회 선정 결과로 납품업체가 바로 선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방법이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조달 상자 단가인 경우에는 물품 선정 결과에 따라 납품업체가 바로 결정되므로 사업 담당자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제안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 물품과 추첨제 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물품 선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계약 방법이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 입찰,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등인 경우에는 물품 선정 결과에 따라 납품업체가 바로 결정될 수 없고 추가적으로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등 별도 기준에 의해 납품업체가 결정되므로 제안서 접수 운영이 제한적이며 추첨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물품 구매 방식 검토, 제품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지면 먼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회의 개요, 위원 구성, 비교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한문을 작성합니다. 방송 장비, 공기순환기와 부속 물품과 같은 추첨제 적용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선정 방식 내용의 추첨 관련 내용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기한문에 기재할 위원은 수여자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단, 원장, 학교장 등 기관장은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담당자인 간사는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자체 졸업앨범 선정위원회처럼 유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을 권장합니다. 물품 선정 참고 자료로 활용할 비교표는 자체적으로 물품 정보를 조사하거나 업체의 견적, 제안 등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사이트에서 관심 상품으로 등록한 후 상품 및 업체 비교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한 3개 이상 업체를 사업 담당자가 선정하여 작성하며 부득이하게 2개 이하로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회의록에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조달 등록 제품의 경우에는 표준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사업 담당자가 작성한 정량적 평가 점수에 대해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별 정성적 평가를 돕기 위해 제품의 특성과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등도 기재하여 줍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다음에 위원들에게 비교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체명, 브랜드명, 모델명 등 평가위원들이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접수 업체별로 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조달 등록 물품을 선정할 때 특정 업체의 인증서 보유 물품을 선택하고 다른 물품은 인증 제품이 아닌 것으로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의 평가 점수를 높여서는 안 되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물품을 1개 업체에서 납품하는 경우 개별 물품의 속성을 기재하고 공통사항은 요약하는 방식으로도 비교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미등록 물품인 경우 납기지 체율, 인증제품, 우선구매제품,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등의 정보를 알 수 없고 대부분 규격 위주로 선정하게 되므로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와 유의사항 위주로 비교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물품선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간사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블라인드 처리된 비교표, 평가표 등을 미리 준비하고 평가표에는 정량적 평가 점수를 기재하여 위원수에 알맞게 출력합니다. 간사가 설명할 비교표와 평가표 작성 시 실수하는 위원들을 위한 여분의 평가표, 평가 요령 안내 자료도 출력하고 위원들이 사용할 소모품도 인원수에 알맞게 준비합니다. 회의 개최 시간이 되면 위원 참석 현황을 확인한 다음에 평가 요령과 평가표 작성 방법에 대해 연수를 실시합니다. 회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간사의 블라인드 비교표 설명이나 해당하는 경우 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진행합니다.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품 또는 업체명 등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전 참여 업체를 교육하여야 합니다. 설명에 따른 회의와 평가를 실시하고 간사는 평가표를 취합하여 집계하고 물품 또는 규격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폐회 후 위원들이 해산하기 전에 평가표나 등록부에 서명이 누락된 위원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일 품목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평가표 표준안을 활용하여야 하는데요. 평가표는 표준안을 토대로 물품의 특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 관련 사항이 별도로 시달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지침에 따른 평가 항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평가표를 변경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표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평가 항목 변경 시 납품 실적은 평가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표 표준안을 살펴보면 업체별로 평가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가표 양식을 구성할 경우 평가표 매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단일 품목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3개 업체에 대해 5명의 위원이 평가한다고 가정하면 15장의 평가표가 생산되는 것이죠. 이런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피하기 위해 표 상단에 위치한 제품명, 업체명 내용을 삭제하고 표 우측에 위치한 평가 점수열을 세분화하여 블라인드 처리된 업체별 평가 점수를 위원들이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해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평가표 양식 구성이 완료되었다면 정량적 평가 점수를 입력한 후 위원수에 알맞게 출력합니다. 그리고 출력 물표 하단에 업체별 정량적 평가 점수 소개를 연필로 기재해 두면 위원들이 정성적 평가 점수를 더한 평가 점수 합계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품 선정위원회 회의 종료 전에 평가 결과를 공유하여야 최종적으로 선정 결과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물품 또는 규격을 선정하므로 사업 담당자인 간사는 별도 노트북을 미리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위원별 평가 점수를 입력만 하면 집계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한셀 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3개의 물품에 대해 위원별, 평가 요소별 평가 점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 점수는 물품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미리 입력하여 놓습니다. 위원별 총점은 각 평가 요소들의 합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섬 함수를 활용하여 구성하고 환산점은 해당 물품에 대한 평가 점수 총점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맥시멈, 미니멈 함수를 활용하여 총점에서 해당 점수를 한 번씩 빼주는 형식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추첨제 적용 물품의 환산점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것은 일반 물품과 동일하지만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총점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준 값을 평가위원수에서 이를 빼준 값으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값에서 이를 빼주는 이유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위원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물품 선정위원회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고 단일 품목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물품 선정위원회 물품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 집계표, 평가표 스캔 파일, 회의록, 물품 선정 결과, 공개 자료, 등록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한문을 작성합니다. 물품 선정위원회 회의록은 경기도 교육청 업무지침의 회의록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별도의 회의록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따릅니다. 단일 품목 추정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이어서 평가표 작성을 생략한 경우 관련 회의 내용, 기타 물품 선정 관련 주요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물품 선정 결과 공개 자료 또한 경기도 교육청 업무지침의 물품 선정 결과 공개 내역서 예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단일 품목 추정 가격 1,000만원 미만 물품과 규격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추첨제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 선정위원회 결과 보고 기한문에는 추가적으로 운영될 추첨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최종적인 물품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물품 선정 결과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추첨위원은 물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 또는 업무 비관련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학교의 경우 학부모, 타부서 교직원,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경우 감사 담당 공무원, 타부서 직원 등을 위촉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첨제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업무지침에 추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없으므로 행정업무 매뉴얼 제13편 계약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추첨을 운영하면 됩니다. 사업 담당자인 간사는 공정한 추첨 운영을 위해 기준 점수 이상인 업체들에게 공문을 시행하여 추첨 입회를 안내합니다. 추첨 운영 시간이 되면 추첨자, 입회자 참석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입회자에 대해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서 위임한 직원이 정당하게 참석하였는지 꼭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추첨 요령을 안내하고 사전에 부여된 밀봉해 놓은 추첨 번호를 개봉하여 추첨을 실시한 후 추첨 결과를 작성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추첨이 종료된 이후에 물품 선정 결과, 추첨 결과 조서, 추첨 번호 작성 조서, 등록부, 입회 관련 서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첨 결과 보고 기한을 상신합니다. 추첨 결과 보고 기한에는 최종 물품 선정 결과를 비롯한 추첨 운영 관련 각종 서류를 첨부합니다. 일반 물품과 달리 추첨제 적용 물품의 선정 결과 공개 내역서는 평가와 추첨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추가로 작성합니다. 물품 선정위원회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이제는 잘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주무관님과 경기도 교육청 업무 지침, 행정 업무 매뉴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물품 구매를 위해 꼭 거쳐야 할 물품 선정위원회는 사업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업무를 꼭 마스터하시길 바래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담당자이신 주무관님께도 꼭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 소개.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은 교무학사, 행정, 일반 분야에 대한 통합 검색, 질문 답변, FAQ, 원소통 운영 등 학교 현장의 궁금증 해결, 자료 공유, 소통을 중심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 포털 홈페이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 경기도 교육청 메신저의 퀵 메뉴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주소창에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통합 검색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고 해시태그, 제목, 내용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또한 인기 검색어를 클릭하면 하루 동안 가장 핫했던 질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자료는 최신순, 정확도순, 조회수 순으로 정렬하여 필요한 자료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검색한 질문에 대한 관련 규정, FAQ를 통한 다양한 사례, 감사 사례 등을 검색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질문하기나 교직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인 원소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을 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소통은 교직원 누구나 업무 관련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게재할 수 있는 질문 소통 게시판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업무 공유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자료마당에는 업무 지침, FAQ, 감사 사례, 학교 업무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라면 반드시 회원 가입하시어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화와 업무 경감을 위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